승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로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 농축산과, 농산물 유통과, 농업소득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문 안전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평소 안전한 재난행정, 편리한 교통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7,288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77억 2,531만 2천원으로 전기승합차 구매지원에 1억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6,300만원 증액된 35억 2,798만 9천원으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정사업에 1,200만원 감액, 폭염대책비 3,500만원 증액, 전기승합차 구매지원에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안전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336억 9,551만 6천원입니다. 재난안전문화실천은 4천만원이 증액된 9억 4,886만 9천원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은 당의 예산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989만 1천원입니다. 자연재해 간첩장비 유지관리는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1,082만원으로 재해간첩장비 공공용업에 2천만원 증액, 재해복구계획 수립은 금남진정, 금성공항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각각 2천만원 계상, 폭염 및 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폭염대책비로 도비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3년 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원 중 일반 운영비는 재난대비 물품 구입에 2천만원, 재난전담 공무원 워크숍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 관리 물품 구입에 2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민방위 관제 활동 지원은 정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한 43억 5,115만 5천원이며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의 진행형 CCTV 설치 사업비 8천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한 도금비 재원 변경입니다. 교통문화정책은 당의 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8억 8,195만 1천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등 설치 및 정비는 화계버스 승강등 설치 2개소에 3천만원 계상, 농어촌버스 차고지 조성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내 차고지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화계면 행정복합타운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 활성화는 기정예산보다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억 2,880만원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은 군비 4천만원이 감액된 14억 8천만원. 263페이지 전기 승합차 구매 지원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2024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문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단위 사업 설명서 117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도시 조성에 지명형 그 CCTV가 20대 설치, 총 사업비가 8천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 감액에 따라 군비가 1,200만 원 정액됐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월에서 4월까지 현공정 100%라고 되어 있는데 CCTV 이 20대를 모두 설치 완료한 겁니까? 예, CCTV는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기에 계약을 하고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그 지명형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은 CCTV가 뭐고 지명형 CCTV 설치 4대 1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대가 모두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 산출하는 추정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당 2천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시군에 대당 배정을 얼마요? 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예.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이제 CCTV를 해보니까 대당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할 때는 8천만 원으로 20대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저희들은 이 20대가 모두 완료했대 놓고 CCTV 4대라고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거 누가 봐도 오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도 기준으로는 대당 2천만 원 정도 해야 CCTV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제 판단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보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 소관의 CCTV 설치 및 교체 대수가 통합간접센터 65대, 범죄예방 환경도시 4대, 주정차 단속 4대 총 7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건 몇 대입니까? 몇 대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올해 보는 20대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언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그 설치되었던 걸 포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다 설치는 예,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 7, 8세대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자료를 같이 취합해서, 아까 20대도 취합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러면은, 도비가 감액된 만큼 설치수를 조정했지요? 도비가 감액은 아까 됐다 아닙니까? 감액이. 예, 예. 그럼 된 만큼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는 이제 도비가 다 내려오는 걸로 그 배정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뭐 일찍 계약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이 감액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은 군비로 충당을 지금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1,200만 아까 예, 충당했다는 예.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저한테 설치해놨는가 그 계획을 좀 자료 좀 갖다 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262페이지. 신규 설치 사업인데 3천만 원 계산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하계면 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동군 농어촌 버스 노선개편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하계 방면으로 경유지가 늘어난 곳은 없어 보이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버스 승강장 예, 예. 말씀이시죠. 하계 영당하고 상덕마을입니다. 영당하고 예, 상덕마을입니다. 상덕마을이요? 예, 거기에 지금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그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갔네, 버스 승강장 설치해놓은가,
향후 설치 계획을 예. 온 의원한테 말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김민현 의원 끝났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서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서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김진규입니다. 수산 행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제2의 추가경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전체 세입예산은 지정액 대비 1억 1,798만 원이 정된 83억 4,226만 9천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사용료가 820만 원 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에 한 건에 6,600만 원이 정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양식수산물 재보험 지원사업에 4건에 4,378만 원이 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933만 4천 원이 정된 214억 3,6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산업보호전 및 육성 분야입니다.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숙박시설 입주가 마무리되어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재세금을 1,74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면 노량앞 신축 예정인 저온 친환경 입한장 지원사업에 설계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의 근골격격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아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어 폐사처 처리를 위해 어업생산기반시설 설치비에서 4천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보험 재원으로 경남도 확정 예시에 따라 9,900만 원이 정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경남도 확정 예시에 따라 1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 기간 교체 지원 사업도 확정 예시에 따라 1,213만 4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268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74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정감 사유를 보면 해와달 해양낚시공원의 전 객실 입주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가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대료가 최소 월 12만 4천 원에서 최고 31만 6천 원인데 공공요금은 그 부담하는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네요. 일단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입주를 시작했을 때는 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부당하다는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3월부터는 공용 면적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개별 호실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하여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임대료 수입이 연 2,523만 6천 원인데 지금 운영비용은 총 5,240만 원이니까 연 2,716만 4천 원의 적자가 누적됩니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면 그 폭은 더 커지겠지만 50억 원의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로 이제 최선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인데,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폐사체 처리비로 재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재편성해서 폐사체 20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사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사체 처리를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소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73만 미가 저희들이 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천만 자체는 저희들이 소량 부분은 사천의 비료 공장으로 보내고 대량으로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고성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 본인이 찾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면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우리 군은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성은 일단 없고 통영이나 거제 대규모로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폐사체 처리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주에 보면은 전라도에 보면은 정업이 있거든요. 예. 정업도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수요조사와 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식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허식입니다. 예, 건축 행정과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박희승 예산개선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시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1296만 원이 증액된 46억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마을 유휴자원조사에 1296만 원이 증액된 18억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건축가 세출 예산은 2,592만 원이 증액된 65억 3,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조성 분야의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한 농촌마을 유자원 조사에 2,592만 원이 증액된 1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등 사전 조사 결과 추가 조사 물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에 위탁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민정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보직을 받은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정민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보건소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주시는 박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 세입 예산은 국도비 예산 530만 원을 반영하여 정액된 50억 2,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 예산에서 12억 3,076만 4천 원이 정액된 112억 5,3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 내역으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은 보건기관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인에게 더 나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3,120만 원을 201-02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응 대비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된 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자 내 115만 2천 원을 기생충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사업은 보조금 재원 변경 교부에 따라 기금 673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하동중앙의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금 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1,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원 총금액은 5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변동은 없으나 나트륨 저감화 식중독 예방에 400만 원을 감하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구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 및 부대 비용으로 12억 5,588만 원이 정액된 13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현 보건소 부지에 당초 연면적 6,722제곱미터에서 270m가 감된 6,502제곱미터로 면적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보건 업무와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어촌 지역 최소 단위의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40병상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작은 수술실과 입원실, 재활치료실, 건강검진센터, 감염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우리 지역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이 가까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적게 되며 재난과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병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취약계층 보호, 필수의료, 건강검진을 적정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책자 13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당초 7,401만 5천 원에서 171만 6천 원을 감액한 6,8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선을로 인한 도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문정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설명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276페이지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276페이지. 네. 400만 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안심식당에 지정되면 위생용품 제공, 포털 사이트 노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군의 보도자료를 따르면 2024년 5개의 안심식당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나 산청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 지정 신청 절차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고 지정하는 겁니까?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 방역 시대 일환으로 20년도에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절차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금방 과장님 말대로 별도의 보고도 좋지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지금 산청군이라든지 창원시는 그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동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 보도사업을 선정 과정이 공개를 해주는 것이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 절차를 공고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지정이 되었는지 이거 잘 모르니까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설명해 주러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 직무대리 진급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어렵게 지금 그 기획행정위에서는 그 가결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 어려운 건립이 이 시설비를 올려놓은 거다, 그죠? 공공 어려운 구축 사업에. 네, 시시 설계비하고 부대 비용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용역비를 안 하고 이렇게 시설비를 올려놓은 이유가 뭐죠? 용역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편성됩니다. 용역비가 시설비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용역비 따로 있고 시설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과목이 401-01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 13억 6,588만 원을 확보해도 올해 다 소진 못하죠. 계속비 사업으로 가든지 명시이걸 시킬 거죠. 저희가 시시 설계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다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부 다 확보해도 올해 뭐 많이 써봐야 한 5억 이 정도 안쪽으로 쓸 것 같은데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미리 준공금을 선거금을 준다 하면은 한 60%, 70%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는 다 소진하지 못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보건 어려운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시는 그 시시 설계비죠? 네, 맞습니다. 시시 설계비하고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은 나도 설계 비용이죠, 설계비. 네, 맞습니다. 자꾸 이제 용역을 생각하거든. 네네. 원래 뭐 설계도 용역인데, 그 설명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네. 혹시 불리해가 쓰는가 싶어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설계비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립하면은 간호사, 기술사가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차후에 하려고 현재는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하는 건 계획 아닙니까? 군의 식당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입원실이 있으면 구내식당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하고 군의 식당은 우리 건립사업하고 별도죠? 별도사업이죠? 구내식당은 어려운 건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 지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기숙사 추계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녀온, 벤치마킹을 다녀온 청송 같은 경우는 세 동을 지었는데 소매기금으로 55억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립사업이 우리가
뭐 360억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요. 플러스 기숙사가 포함될 것이다. 근데 왜 같이 보고를 안 하고 왜 별도로 하죠? 그 이유가 뭐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금액이면은 그 예산이면은 기숙사 문화식당 다 짓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건립사업을 하면은 그 부수적인 그 기숙사 또한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그 추계 비용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건립하게 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또 기숙사가 올라오거든. 그리고 꼭 별도로 그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은 사업비에 건물하고 짓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 먼저 넣었습니다. 기숙사도 충분히 해야,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모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 잘못 오해하면 우리 군인을 속이는 그런 감도 들어요. 내가 뭐 건립하고 나면 무조건 기숙사 지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진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자, 우리 건립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60억, 기숙사가 뭐 50억, 그 매월 부대 비용이 얼마, 직원 얼마, 몇 명, 추계 비용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성의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하긴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 숨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지, 투명하게. 숨긴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러고, 어려움을 건립하면은, 기술사가 지낸다면은, 추계 비용을 내가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요. 내가 뭐 건립사업 해주면 따라 해주겠지. 물론 해줘야 되지. 반동가에서 뭐하니까 사업을.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보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가 큰가, 뭐, 보자기 큰가 보고로.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이 볼 때는 또 감춘 것처럼, 하면은 보고를 할까 기다려도, 기술사에 대해서는 반문 한마디 안 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는 보통 임대 아파트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송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임대 아파트를 줄 계획이 있다든가, 네. 건립을 한다든가 기숙사가 보고가 돼야지요. 뭘 주든 간에. 지금 보고 안 하고 우리 기숙사에 대해서 보고 안 하는 게 잘 된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요? 투명하게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위원들 반감을 쌓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예산 대비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보건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276페이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그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에 12억 5,588만원 결정됐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 중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균토 기계로 국비 92억 4,300만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 최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 면적 제곱미터당 200만원씩 국비 지원, 시설 면적 제곱미터, 3,445제곱미터의 건축 공사비의 3분의 2, 설계 부대 비용은 3분의 2, 의료 장비비는 국비 지원 한도액의 총 19억 4천만 원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건축비와 의료비의 지원 합계만 65억 정도,
설계비 지원액을 합해도 75억이 못 됩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 또 국비 지원 금액은 7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92억 국비 지원은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사업비에서 국토비는 200만 원의 3분의 2, 그 중에서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는 영역에서 나오는 그 타당성 연구 영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용역 보고서에 금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92억이라는 국비 지원이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당초 보건의료원 건립의 타당성 조사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기준이 30분 이내 이용률이 2%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면 그 비율이 늘어납니까?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요? 네.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더라도 우리는 2차 의료기관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던 2차 그 의료기관으로서의 기준 내 이용료는 본 의원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유선 의원님. 예, 과장님, 저는 그 질의보다는 좀 전에 그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기획행정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서 기숙사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은 날 기숙사도 그 설명이 못 돼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기숙사를 하면 아까 5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임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제 하면은 기숙사를 하려면 어차피 당초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기숙사를 이래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임대한댔다가 뭐 이랬다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오면은 그대로 승인해야 됩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병원이 있으면 기숙사 있어야 된다는 거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의원들이 승인 안 할까 싶어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갖고 올라는 그게 좋은 처사는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병원이 제대로 된 의사를 모셔와서 정말 2차 의료병원으로서 기능을 정말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300, 500억 든다 해서 의원님들이 그거 갖고 걱정하시겠어요. 그래, 앞으로는 기숙사 이런 문제도 이렇게 뭐 숨기려고 하는 느낌을 주지 말고 과감히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숙사 부분을 이게 어려운 건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고려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2~3번 정도의 전화를 사실 보건의료원 관계 때문에 전화를 받습니다. 국민들의 아마 마음도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역은 그럼 가장 언제까지 그리 하실 겁니까? 실시설계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위원회라든지 공모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거치는데 한 2~3개월 걸릴 것 같고요. 실시설계만 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그럼 착공은 대충 언제쯤 시작되겠습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에 들어갈 예산을 대충 생각하신 거는 있으시죠?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억 예산을 올려놓는데, 최대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집행을 하고, 이제 준공금은 아마 내년에 집행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결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아마 토론을 해 주시겠지만은 예결위의 어떤 그런 토론에 같이 또 서로 소통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태호 건강정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한태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존액 대비 1,155만원이 감액된 25억 2,548만 7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이 보건소 전체총괄로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액 대비 2,310만원이 감액된 44억 4,618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검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배정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이번 추경에 기존액 대비 150만원 증액한 65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 예산 시중간 조정에 따라 이번 추경에 기존액 대비 2,460만원을 감액한 2억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태호 건강정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 보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예, 과장님, 하동에 관련된 걸 축하를 드리면서 환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나가기가 그하니까 283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460만 원이 감해졌네요, 그죠? 네. 요즘은 치매가 지금 우리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정말 악몽욕편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액진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작년까지도 2억 4천만 원을 구했었고요. 그거 도 당초 확정 내시에서는 2억 6,400만 원을 우리 하동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 2억 6,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사업량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도에다 올렸을 때 예산을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않고 그막 대충 2,400만 원 더 정액을 해서 올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그냥 올렸단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수요를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 수요를 갖다가 아니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2억 6,46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에서 이제 감해 놓으니까 2,460만 원이 감해 왔는데 네. 저는 지금 이 질환이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은 거기가 보면은
나이가 드시면 치매로 이렇게 판정받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예산이 좀 덜 늘어야 되는데 왜 축소화되었는지 제가 그냥 묻는 거는 그러면은 그 정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수요가 적어졌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랬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일단 제가 와가지고 일단 예산이 감액된 거는 처음에 도에서 140% 중위소득 140%까지 원래는 120%였는데 140%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도 계획이 140%까지 지원해주는 것 같다가 실수하고 기존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감액된 그러니까 거고. 도에서는 140%까지 올려내 했다가 예. 또 다시 120%로 낮췄네요. 기존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이 감해졌다. 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일단 그리고 우리 제가 어르신들이 뭐 치매 관련해서 더 뭐 질이 이제 훨씬 막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감해진 게 아니고. 일단 그것도 있고 그걸 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이게 예산의 추경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예산 감액 관련해가지고 담당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하고 또 치매센터로 제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 가본 데가 그 홍천에 있는 치매센터 거기 가봤었는데 일단 거기 치매센터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2억 4천 가지고 일단은 모자라진 않을 것 같다. 그걸 모자라면 다음에 또 다시 도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제가 뭐 2,400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그 뭐 병원 치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거 진료비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하고 만약 모자라게 되면 도에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하동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동에 계시면서 정말 맡은 바 책임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가소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축산가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577만 4천원이 정액된 93억 7,7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CCTV 등 방역 인플라 지원 사업 등 2건에 603만원이 감액된 6억 9,3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토종 농산물 직불제 등 10건에 1,180만 4천원이 정액된 32억 9,56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529만 5천원이 정액된 213억 5,4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입 지원 사업은 국비 학점 공문에 따라 인건비, 기타 보상금 등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정액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토종 농산물 직불제는 도비 학점 공문에 따라 583만 5천 원이 정액된 5,0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학점 공문에 따라 1억 5,800만 원이 정액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형 마을 공동식당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은 우리 군은 하동형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식사를 제공하는 분여회의 노동 부담을 덜고 또한 독거 노인이나 1인 기총 기노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반찬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 용역비 신규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도비 학점 공문에 따라 2천만 원이 정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보상금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전액 목 변경하였습니다. 292쪽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2,200만 원이 정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4만 원이 감액된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5천만 원 예산 중 4천만 원을 인건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가금 농가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금 농가 야생조로 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플라 지원 사업은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 1,2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가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구 농축산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인구가 한 63% 된다죠.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복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위원님. 가장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289조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한 명인데 2,500만 원 돼 있다. 2천만 원 해서 4,500만 원 인건비입니까? 외국인 근로자 모니터링단 운영해가지고 한 명에게 4,500만 원이네요. 예.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분이 계속 해왔던 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공모를 해서 새로 모집하신 분입니까? 계속 공모 절차랑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대폭 네. 인상이 된 거는 왜 그랬습니까? 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이고 군비가 1,400만 원이구만. 네. 도비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도비 학정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군비 부담을 했는데요. 모니터링 운영단이라든지 이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네, 예. 아니 이거 보면 그러면 2명이라 해놔야. 네. 그런데 4,500만 원 1명 해갖고 한 분한테 4,500만 원이 지원해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이면은 똑같은 인건비가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르니까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된다. 단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명이 이제 운영하고 되네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우리 센터 내 센터 내에서 예. 장시 근무입니까? 예. 장시 근무. 예,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에 해갖고 3천만 원이 더해서 8,5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이라 하면은 지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외국인 들어오면 마약 검사라든지 또 등록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분을 이렇게 들어오실 마다 다 마약 검사 이런 거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 들어올 때마다 전체적으로. 예, 계절 근로자 들어올 때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검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건당 아니, 그럼 우리 하동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이렇게 상하로 해갖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전반기, 후반기로. 그 전반기 들어올 때는 몇 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 7명, 총은 184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예, 근로 편입 사업으로는 한
47명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8,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예, 김민년 위원님. 90페이지, 단위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그 하동형 마을 공동식당 시스템 구축 설계에 2천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75세 이상 독거 노인에게 무료로 농번기 마을 식당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독거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김장이나 반찬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일례로 얼마 전 그 하동업에 음식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조리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조리를 하고 있어서 에어컨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이런 곳이 너무 많고 이런데 시설 개선을 통해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없겠습니까? 그쪽 소관 제 업무가 안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공동식당이 완공되면 누가 조리를 맡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마을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찬 종류를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하나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기관을 위탁 운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사단체 적십자나 생활 개선에 새마을 지혜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3개 읍면을 다 모아요. 네, 거기에 이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업에만 해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13개면 어떻게 다 모았을 거예요? 저희들 계획은 좀 그렇게 지금.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많은 음식을 지금도 하동업도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 13개면 다 모았을 것 같으면 많은 숫자가 동원이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뭐라 그러지? 조리를 하다 보면은 네. 그냥 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또 특출나게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도 따라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조금 있는 것도. 근데 어떻게 13개면을 다 모았을 것 같으면 그 안에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조리에다가 좀 탁 던지고 나가버리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사업은 그대로인데 담당 주체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결국 시설 개선이 주 내용이 아니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개선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금방 이 사업이 그게 최선이만 보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본 의원이 적십자 반찬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우리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요. 몇 5명 있는 사람이. 좀 오다 보면 그릇 씻고 있으면 그거 있냐고 막 이러고 그런데 어떻게 13개면 그거 같이 모아서 한 공동체로 그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분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총괄 질의를 할 땐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과장님 과니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하고. 지금 3대7로 이렇게 지금. 군비가 7이죠. 네. 지금 우리 군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 바우처 카드. 1인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그죠? 네. 혹시 과장님 옆에 전라남도는 얼마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예. 3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꼭 같은 소리를 합니다만은 하동부는
이게 지역 특성상 광양시하고 붙어 있죠. 또 구례군하고도 붙어 있어요. 경상남도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작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또 과장님 갖고 계시는 농민 소득, 농민 수당 뭐 이런 것들. 광양시는 75만 원, 구례군은 60만 원, 우리는 30만 원. 이 편차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훨씬 못 삽니까? 경상남도가. 이게 과장님의 의지력인데요. 우리 농업인에게 소득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농업기술센터 부서가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농업인들에게 거의 뭐 30% 가까이까지 이렇게 예산을 끌어올려 놓고 있고 하는데 진짜로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도 매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가 이렇게 상승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죠. 2025년도에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본의원도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 그 강제 요로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장서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농민 수당, 그 다음에 그 여성 바우처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있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강기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입 지원 세부 예산 편성 내용 및 집행 내역을 7월 18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산물 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박종두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희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유통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사업에 3,580만원 정액 예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840만원 정액 계산하였습니다.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에 380만원이 감액되었고 벤처 농업인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차산업 활성화 하동군 보성군 공동 사업 발굴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음식업소 홍보물품 제작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차 산업발전 포럼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동군 보성군 공동방송 홍보 영상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보성 상생협력 공동홍보관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동군 보성군 해외 공동 브랜드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은 시도비 조정으로 1,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벤처 농업인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악양 대봉감 판매 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 먹거리 축제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두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위원님. 민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대한민국 자산업 발전 포럼 개최에 1,00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 소멸, 미래도시, 지리산 생태과학관 등 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나 공부 마케팅, 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포럼을 개최하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포럼 개최 후에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지금 저희 차산업발전 포럼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한번 보성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국회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우리 차산업의 발전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구 소멸 미래도시도 했고 지리산 생태과학관 포럼을 했는데 이런 게 정부 교류나 홍보 마케팅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점이 달라졌으면 어떤 것들을 얻었냐고. 다 무슨 소관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에 관해서 논의하고 어떤 이점을 얻기 위해 개최하는 건지 분명해야 하고, 막연하게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행사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포럼을 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필요한 정부 공모 사업이나 또 지역의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또 대안도 또 도출을 하고, 또 그에 필요해서 국회라든지 또 기타 같이 사업에 필요한 그런 내용도 공동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포럼이 개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동에 차산업이 몇 년 정도 됐죠? 역사는 1300여 년 됐고, 실제 하동에 우리 하동군 지역에 역사는 아시다시피 한 1400년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안 해왔습니까? 차 농가들에 대해 많은 투자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녹차 연구소도 연구 개발하고, 또 우리가 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진에도 또 연구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면은 굳이 이 포럼이 필요 있어요. 이거는 금방 제가 말한 대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가나 또 차 농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형식적이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개최하도록 실질적인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이게 듣고 이런 것보다는 직접 차 농가에 가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그게 더 빠릅니다. 지금 단위 사업 설명서 내용만으로 어떤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을지 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알기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 설명서 165페이지. 하동 먹거리 축제 지원에 8천만 원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제출 자료를 보면 당초 농축산가의 사무관리비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자로 보조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몇 팀이 있습니까? 아직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신적 자격을 보면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틀을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수행 주체가
간 외에서보다는 지역 내에서 단체나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곳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는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H나 이루다 하동 있지 않나 싶어서 특정하지는 물어봅니다. 않았습니다. 네. 보조사업자 사업 내용을 보면 축제 기획 및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이미 집행계획 세부 내역에 사업비 배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할 일이 뭡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획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재원을 분배하고 어떻게 또 컨셉을 잡아가며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그 내용을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보조사업자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지 이게 미리 다 세부 내역에 다 사업비 배분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로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있어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단계에서 실행을 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그게 보조사업자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게? 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 내역에 다 사업비 배분까지 얼마 이런 거 다 측정이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가능. 우리 사업을 하면은 다 이렇게 틀을 갖춰갖고 주는 겁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 선정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강적인 어떤 틀은 잡아줘야 그 사업 수행자가 자기가. 그게 너무 세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군에서 주관하면 안 됩니까? 직접 저희가 하기는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축제 기획, 축제라고 되면은 군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온다면 참여된다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축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이제 직접 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나 이런. 아니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기반 같은 분야에 중점을 하고 나머지 행사 진행이나 그런 부분은 아웃소싱을 줘서 그 사람들의 과장님, 제가 지금 저 본 의원이 이걸 군에서 주관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충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자꾸 반론을 하는데 왜 굳이 제가 주관을 군에서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아직 좀 안 돼 있고 시기적으로. 위원회 하고 난 뒤에 군에서 하면 되지요. 근데 시기적으로 아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이든 보조사업 선정도 어찌 보면은 오해가 다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투명성 있게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 대본감이 저도 농산물 유통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본감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또 살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본감 하시는 분들이 뭐 이과 저과 센터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리 예를 들면 이 대본감 농가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대본감은 산림 작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산림가로 이전이 됐습니다. 관련 네. 업무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판매 행사나 축제 같은 부분이 저희 그 담당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서 올해 수행을 하고 차후에는 좀 이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산림작물로 해서 산림가로 넘어갔다면 이 축제도 산림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뭐 일단 축제 부서가 저희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하고 네. 뭐 차후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자립도가 낮은 행정에서 이렇게 군비 100%의 축제를 사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부에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 약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체 재원으로 이 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저희 하동이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축제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축제를 더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2건이나 있습니다. 2건이. 네, 이번에는 이제 축제라는 개념의 포인트보다는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판매 행사 쪽으로 해서 시식회도 좀 하고 또 참여 농가 수도 좀 늘리고 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지금 그런데 또 166페이지에 우리 동영호님은 아마 자료 요청을 하셔서 알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저희 동영 의원님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 먹거리 축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기본 계획안이 나와 있으며 지금 그 주최 대상을 어떻게 그 준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조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령 지금 몇 팀이 나와 있나요? 지금 기본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아까 그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담당 계장님이 하동 먹거리 축제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비영리 단체 지역 내 30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수행할 능력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행을? 네. 그러면 어느 팀이 있나 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항상 지역의 축제 때마다 저희 지역에 13개 읍면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를 그분들이 조금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께서는 김혜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먹거리 축제에 관련 기본 계획 추진 계획을 7월 17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호명 농업 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문호명입니다. 항상 농정발전과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희성 예산계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가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쪽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등 세개 사업에 1억 5,267만 5천원 증액된 22억 7,72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 중간 부분입니다. 산물벼 수매에 대한 건조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6,670만원 증액한 11억 2,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6,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1,100만원 증액한 6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가 소관 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명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 예산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그 예쁜 하동 만들기 예산은 읍면별로 1억 원 매력 있는 하동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은 읍면별로 기본적으로 1억, 규모가 조금 있는 진교와 옥정은 2억, 하동읍은 3억을 배정하였으며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 1억 원은 기획 예산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의를 하고 13시 30분까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가는 기획예산가, 문화체육가, 환경보호가, 산림가, 수도사업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가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이게 배석하고 계시는 그 과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총괄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경력금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순수경력금이 23년도, 24년도 이게 결산하고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안 맞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받은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이 어려워 순수경력금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것들인데 결산을 하고 나면 순수경력금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예산 편성에서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서를 넘길 때 그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결산서가 되기 전에 오는 예를 들면 본회상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 앞에 년도 결산서를 보고 처리가 안 될 부분들은 조금 처리 안 되는 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유를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경력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 사업과 소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실시된 개수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혜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상황에 따라 위원 상원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전체 9,619억 9,287만 4천원에서 41억 2,521만 3천원을 삭감,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6,550억 4,587만 9천원에서 41억 2,521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부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62만원에 대하여 삭감, 예쁜 아동 만들기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1억에 대하여 삭감, 재정관리과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담당 채용 사업비 1,222만 8천원에 대하여 삭감, 민원과 소관, 생활인 민원 처리 사업비 1억 708만 5천원에 대하여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정두수 전공체 문화재 사업비 8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진교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 용역 사업비 4억 3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동학농민혁명 유적관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실외 골프 연습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하동 힐링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경제기업과 소관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도시가 소관 청년 창업거리 조성 사업비 11억 5,500만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3억에 대하여 삭감, 도시 정상화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 4,500만원에 대하여 삭감, 건설가 소관 경량면 난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진교면 소전당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경량면 낙축장 진입로 정비사업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청양면 원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 사업비 1,740만원에 대하여 삭감,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비 12억 5,588만원에 대하여 삭감, 농산물 유통과 소관 차 음식업소 홍보물품 제작 지원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 보정상생협력 공동홍보 판매관 설치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 먹거리 축제 지원 사업비 8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하동구의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